오늘은 임계탄 전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임자년과 개축년, 그러니까 임자년부터 개축년까지 일어난 대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기근, 그러니까 홍역을 앓거나 질병이나 아니면은 홍수나 아니면은 가뭄 이런 걸로 인해서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이게 논문을 보면은 빙하기 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한 3번인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경신 대기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신이 아니고 경신. 이 경신 대기근이 있다면 이거는 임계 대기근이 되겠어요. 신임계라고도 하거든요. 이 대기근으로 인한 고통과 백성들에 대한 탐관 오리의 학정을 풍자적으로, 이때 풍자는 웃음은 없어요. 비판적으로 그려낸 현재 전하는 최초의 현실 비판 가사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사는 기본적으로 사음보죠. 사음보고 세 덩어리예요.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파격은 거의 없고요. 맨 끝에 3, 5, 4, 3으로 끝나는 정격 가사입니다. 근데 본문을 설명하다 보면 알겠지만 몇 개 누락된 글자들이 있어요. 누락된 글자들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소위 박사님들께서 채워 넣으신 부분도 있고요. 해석상. 아니면 채워 넣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임의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의 전개 양상은 작가가 직접 보고 들은 참상들을 무엇에 따라, 그렇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무래도 임자년부터 개축년까지 3번에 걸쳐 있습니다. 요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중간중간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감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 고발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덕을 쌓은 정치,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본과 민생의식이 투철하게 투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품은 전라도 장흥지방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흥지방, 그 지역 정서가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분분히 있는데 이 사람이야 라고 해서 오피셜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일 것이야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임계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현실 비판 가사고요. 조선 후기 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격도 당연히 현실 비판적이죠. 기본적으로는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본사가 1, 2, 3, 4, 4개로 나눠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제는 임자년과 개축년을 중심으로 전라도 장흥 지역에서 겪은 대기근의 참상과 관료들의 수탈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대기근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형성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뭐라고? 직설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을 여러 가지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설명할까 하면은 이게 다시 본문을 다시 읽는 형태가 돼요. 너무 길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 안에다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넣었으니까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는 요 작품의 정리 부분에서는 이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내지는 현실과 작품 사이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이 부분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전개 방식과 화자의 현실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장흥에 살았던 사족, 선비 집안의 지식인이 목격했던 사실 위주의 진술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감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당시 참상을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왜? 그것은 이 글 자체가 임금,
중앙정부에 있는 임금이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참상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위주로 진술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참상과 폭정이 중층적으로 작용하며 백성들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로 내몰리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특히 조선조, 숙종, 연종, 연간 기상이변과 전염병 창궐이 많았는데 이 작품이 이를 쭉 앞에서 이전의 대기근들을 설명하고 난 후 1731년의 재해부터 순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구절 볼까요? 추경이 남내하여 남쪽에서 왔어요. 화룡이 체질하니, 이제는 불길을 뿜고 있는 용이에요. 건곤이 홍로로다. 온 세상이 붉은 난로와 같구나. 라든가 이 재난을 피하려고 면하려면 농형이 그 얼마나 남았는가. 초원이 여초로다. 와 같은 장면. 자, 요거는요. 1731년 가뭄에 대한 묘사인데 축융, 화룡, 홍로, 그 다음에 여초와 같이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여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화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 같은 이 목숨이 질금도 질글시고 질기기도 질기구나. 부모 동생 어디 가고 요절 자식 더욱 서럽다. 눈에는 피가 나고 가슴에는 불이 난다 해가지고 감정이 극한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그러한 농민들의 모습이 화자의 모습과 연결되는 상태. 여기서는 묘사 중심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러한 현실에 대한 화자 내지는 작가의 정서가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영감 신명하여 기민호를 예지하여 인구수를 마련하여 3등을 분정하고 라고 했어요. 자, 요 대목은요, 자연재해와 관련된 대목이 아니라 어떤 학정과 관련된 제목, 수탈과 관련된 제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방에서 자행되는 폐정입니다. 장흥부사는 풍년이 우심하지 깊지 않은 고을로 등급을 매겨 그러니까 적당히 사는 국가로부터의 감세 혜택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기민호의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부민, 즉 그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누락을 시켜 구율 대상에서 소외시켜버립니다. 이를 두고 작가는요, 진율청이 불율하니 해연청이 도현이라 라고 하면서 진율을 해야 되는, 구율을 해야 되는 관청이 구율을 하지 않는다 라고 풍자와 야유를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참상이 나오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참상인데, 일체의 비부는 군화의 소탁이요 사지 해골은 재견의 상징이다. 한마디로 까마귀가 사람들 죽은 시체를 파먹고 그 다음에 사지 해골 뼈다구는 개들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먹으려고 한다. 한마디로 나뒹굴어 있는 거죠, 사람들의 시체가. 그래서 작가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참 보기에 참측하다, 참혹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 곳이 없기에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자는 듯이 얼어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줄줄이 죽어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요 대목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길 옆에 가득 쌓인 시체들을 새들이 쪼고 있고 개들은 뼈를 차지하기에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모습이 매우 참혹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시니까는 작가가 과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감진사 이광덕의 상소문, 이 상소문은 오피셜이죠. 공문이에요. 공문에도 이런 장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금성 땅에서는 어미가 자식을 먹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누차 탐문해 보았으나 그 사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양 현감이 신의 행차가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쌀 4말로 밥을 지어 백성들에게 먹여
신의 행차가 지나가는 길만 죽은 시체를 져다 묻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뭐야, 내가 가는 길이니까 이 감진사가 오니까 고기라도 제발 좀 시체를 치워라. 왜? 사또가 볼 때 지가 모가지가 날아갈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오히려 다 묻지 못해서 100여리를 지나가는 사이에 시체 썩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백성들을 시켜서 시체를 치우겠는데 다 못 치울 정도로 시체가 많았다는 거죠. 이들은 새로 죽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죽은 지 오래된 것은 두정골과 두개골, 조각조각 사지의 뼈들이 말발굽 사이에서 어지러이 섞여 마치 자갈인 듯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상소문을 본다면 이러한 대목들이 그냥 문학적인 어떤 과장,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광덕의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자연재해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참혹한 피해 상황을 부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해를 최소한의 피해로 막기는커녕 거대한 인재로 양성한 제도상의 폭력과 관료의 부패, 정부의 무능 등을 폭로하고 있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을 위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었던 대목은 너무너무 참혹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볼 때 이 작품은 장흥에 살았던 비판적 양반 지식인이 목격했던 자연재해의 참상과 인재로서의 폭정이 중층적으로 작용하여 인민들을 유망, 어떤 떠도는 삶으로 내모는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아까 같은 사료 같은 경우는요, 박스 보기를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임계탄, 조선 후기 현실 비판적 가사 임계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